안녕하십니까. 국어TV 여명입니다. 제 이름은 여명입니다. 국어TV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제 이름을 알고 계실 거고 제 이름은 여명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7시부터 영상을 찍는데요. 점심은 먹고 산보라도 가야 되겠습니다. 산보는 일본 말입니다. 산책을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는 요번에 대권 주자로 다시 부상한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기존 보수들이 안철수를 또 폄하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전 영상에서 정옥임이라는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딸 둘을 데리고 살며, 딸들 예쁘더라고요. 딸 둘을 데리고 살며 자칭 보수라고 정치학 박사인 우리 정옥임을 빗대서 보수는 망했다. 응? 윤석열을 여전히 호가호위하고 이준석을 윤석열 대타로 내세우며 나경원과 안철수를 비토하는 보수는 망했다. 영상을 찍어 올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은 안 바뀝니다. 오늘도 20분 이상짜리를 24, 5분짜리를 2개 올리고 이 영상을 찍는 건데요. 그 사람이 그 결단력이라는 것은 그 윤석열을 따라다니는 그 전통 보수도 못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는 윤석열을 전통 보수라고 따라다니는 70대 이상의 노인네들이 우리가 잘못한 게 뭐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잘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잘한 게 없습니다. 윤석열은. 그러면서 결단력, 뚝심, 또 외교 이렇게 윤석열 지지를 주고 있죠.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결단력과 뚝심이라는 것은 정광석화 같아야 됩니다. 그죠? 결단력이라는 건 정광석화 같고 깨도나마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대중들이 싫어하더라도 뚝심으로 물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모든 지도자들의 표본이 돼야 돼요. 근데 윤석열은 싸놓고 곰이 자기가 딴 송이 내 똥인가 하고 멧돼지가 자기가 딴 송 온 산에다가 밭에다가 논에다가 멧돼지가 똥 싸놓고 막 해치고 있죠. 지금 총선이 4월 10일 날, 그건 역사상 완패죠. 그러면은, 여야가 누가 승리한 걸 떠나가지고 국가가 두 동강이 나고 3분의 2 동강이 저쪽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걸 갖다가 저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힘을 45% 지지했고, 민주당을 한, 51% 지지했는데, 이건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하고 또 보수 언론들이 또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아니 4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아니 이때까지 대한민국 역사 소선거구제에서 그렇게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45%나 보수가 투표를 했음에도 51%를 얻은 민주당이 승리했느냐? 소선거구 때문에 맞죠? 거기서 몇백 표차, 몇천 표차로 진 게 한 50군데가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공을 다투면서 내가 이길 거야. 모든 게 윤석열, 한동훈 때문에 진 거예요. 그들이 보수, 국힘이 보수라고 합시다. 지금 국힘은 인정 안 해요. 보수가 제일 강할 때는 김영삼의 신한국당이었어요. 저 IMF로 날아갔지만 그때는 IMF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보수는 어차피 망가져 있었고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민주당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제가 계속 그랬죠. 저 윤석열이라는 멧돼지 같은 놈이 전국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방방곡곡을 돌아가면서 맨날 민생 탐방이고 민생 토론회 한다고 20몇 회를 했죠.
거기서 표가 우수수수수 떨어져 나갔고, 한동훈이라는 놈이 그 천망스러운 입으로 민주당만 공격하고 야당 심판론이나 갖고 나오고,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은 한 50여 곳이 박병훈이 졌다고 합시다. 항상 그랬는데, 우리는 잘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과를 돌립니까? 보수 지지층도 우리가 45%나 찍어줬는데, 왜 저렇게, 3분의 1을 재내가지고 190석을 가져갔을까? 그런 논조가 지금 조선일보를 필두로 중앙일보에서 나오고 있어요. 철딱선이 없죠. 그래서 보수가 망하는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 역사상 소선거구제에서 항상 그랬어요. 그렇죠? 중대선거구제를 가려고 그랬죠. 김진표도 그렇고 윤석열이 두고도 중대선거구 한번 해보자. 과거에 노무현이도 그랬어요. 근데 선거구제를 반대한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에요. 지들이 윤석열이가 대선에서도 이기고 지선에서도 압승을 하니까 이제 이재명을 죽이고 총선만 우리가 갖고 오면은 이기면은 완벽한 권력체가 형성된다 그랬죠. 그 윤석열도 그래서 2년 동안 이재명 잡았고 쓸데없는 정책을 해가지고 그래도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있기에 윤석열 지지율은 방송을 안 하고 정당 지지율만 방송을 했죠. 그렇죠? 항상 보면은 이 국힘 애들이 기득권이래 가지고 검세, 판세, 짭세 이런 것들이라 유연성이 없어요. 중대선거구를 민주당 애들도 받을까 말까 김진표가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국힘놈들은 소선거구제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긴다.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기가 일어날 줄은 몰랐죠. 이놈아들이.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졌어요. 이건 참사예요. 참패가 아니라 완벽하게 졌죠.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 자한당 실 황교안이 하고 오히려 이 누구죠? 윤석열하고 한동훈이는 황교안보다 못해요. 황교안 그놈은 지금까지도 선거 끝나자마자 부정선거가 50여구대가 막 나왔다 하고 또 지랄 발광하고 다니죠. 보수 망했어요. 황교안이라는 작자는 대통령까지 한 놈이야. 대통령 권한대행. 그거 대통령이죠? 근데 그 지랄 하고 다녀. 보수 평론가들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것들도 똑같은 논리야.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당장에 당대표를 뭐 중진회의하고 뭐 초선회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고견을 듣고 윤재욱 비대위로 가느냐 또 비대위를 몇 개월 가느냐 이러고 있죠. 그죠? 아니 지금 비대위와 왜 상관이 있죠? 총선 끝났어요. 대선도 한 3년 이후 당장 당대표를 뽑아야 되죠. 그렇죠? 며칠은 그래도 상관없어. 근데 지금 윤석열이 하는 이 총선 참패에 대해서 윤석열의 태도와 대응과 내각 대통령실 인적 쇄신, 그 다음에 국힘 애들이 설랑설레 하는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각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부터 다 잘라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뭐 산업부 장관이라든가 몇 명만 빼고 다 잘라야 돼요. 첫째, 잘라야 될 게 한독수는 당연히 옛날부터 물러났어야 됐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왜 국힘이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아나를 봐야 되죠? 행안부 장관 이상면 잘라야 되죠. 그게 뭔데 네가 의대 농단까지 갖고 나와. 그 다음에 복지부 장관 잘라야 되죠. 장차관 다 잘라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반윤들이? 그러면 최상병 특검을 가지고 있는 국방장관 잘려야 되죠. 그죠? 그리고 안보실 날려야 되죠. 안보실장. 그죠? 근데 국방장관 자른다, 안보실장 자른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자른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대파 때문에 대파가 됐죠. 농축산부 장관 잘라야 되죠.
경제부처 장관들 다 잘라야 되죠. 근데 경제부처 장관, 농수산부 장관은 자른다는 소리가 안 나오죠. 뭐 산자부 장관 자른다는 말만 나와. 그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윤석열의 내각 인선이 지금 중앙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로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그거 떠보는 거죠. 국민들한테. 자르는 놈은 안 자르고 안 자르는 놈은 또 자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망했고 이 멍청한 새끼 때문에 또 새끼란 소리 나온다. 내가 총선 끝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컨대로 가보죠. 용컨대는 다 날려야 돼. 다 날려야 되고 그 행정관하고 비서관들이 있죠. 수석 비서관 말고 걔네들이 지금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요. 행정관 비서관들이 무속인이 안 들어가 있나? 자유우파 앵벌이 유튜브가 안 들어가 있나? 김건희가 안 집어넣나? 그들 싹 잘라야 돼요. 응? 쉽게 말해서 제2정부 인선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말이 뭐예요? 상황실장, 비서실장은 자르고 안보실장은 안 자른다. 그죠? 그리고 이 국정농단을 갖고 온 홍보실, 그죠? 인사수석, 얘네들은 또 자른다는 말이 없죠. 기가 찬 행동이 벌어지고 있죠. 근본적인 문제점은 경지를 안 하고 그냥 일회용으로 수습책으로 또 면피를 한다는 거죠. 윤석열이.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3년 못 채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야당이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야각이던데요. 윤석열이 총선 끝나고 3, 4일 하는 거 보면 자 당대표로 들어갑니다. 당대표는 지금 당장 뽑아야 돼. 한 일주일 있다가 그죠? 국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선 끝났으니까. 윤재옥이라는 놈이 지금 TK 출신으로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총선을 망친 거예요. 그놈부터 잘라야 돼요. 원내대표도. 그놈을 갖다 비대위로 몇 개월 하게 하고 당이 수습된 다음에 당대표를 뽑겠다? 한 2개월 있다가 이게 언론에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총선 패배의 원인은 TK 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수도권에서 멸망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안희정이가 그 희한한 놈이 그 지역에서 땅땅 하다가 지금 고사리 먹고 있는지 이제 며칠 있으면 진달래 먹을지 모르지만은 패족이 됐다. 이건 패족이 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나 윤석열을 호가호위한 TK 세력이나 친윤화돼서 당선된 것들이죠. 대부분이. 이것들은 윤석열은 패족이 아니야. 억울하게 국민들이 윤석열을 인정 못 해준 거야. 우린 잘못이 없어. 지난해는 우리가 103석을 얻었는데 요번에 108석이나 얻었잖아. 우린 다시 4년 동안 108번내 하면 되는 거야. 이 지랄들 하고 있죠. 그죠? 안 바뀐다는 거죠. 깰 수도 없어요. 요번에 제3세력이 태동 안 한 걸 보니까 이준석 그건 제3세력 아니에요. 아니 지역구에 그 누구야 공영운일 씨 아버지 같은 사람을 그냥 거짓으로 그냥 네거티브 해가지고 킥킥거리면서 당선된 놈하고 비례대표 두 놈이 무슨 그게 제3세력이 되고 국정의 대타가 되겠어요? 그놈들 할 거 뻔합니다. 또 조롱하고 싫어 깔짝대고 해치고. 그런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2년 후에는 지선이죠. 당대표 임기는 2년이니까 2년 후에 지선이죠. 그 다음 지선 끝나자마자 총선 체제 들어가죠. 이대로 가면 지선 못 이깁니다. 폭망합니다. 폭망. 또 TK 출신 친윤들이 또 당권을 장악하면은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죠. 그렇죠? 그게 중도적인 인물을 하면은 이제 나경원이라든가 김태호라든가 저기 누구야 권영세도 있고 안철수도 있는데 나경원으로 아마 결집될 거예요. 그런데 나경원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과 각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경원이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국힘도 살려야 되고. 나경원이의 문제가 예쁘고 산소 같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나 파괴력이 없다는 데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나경원을 뽑으려고 그럴 거야. 그 각을 안 질 거야.
무서워요. 나경원 같은 산소 같은 또 신사 같은 자기 남편하고 살다가 윤석열은 저 곰탱이 같은 게 곰하고 말이야 멧돼지가 합해진가 씩씩거리고 저번에 타가지고 눌렸잖아요. 나경원 그 대표할 적에 대표 나올 적에 나 그때 참 처참했어.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확 돌아서서 이 정권을 뭉개뜨리려고 그랬었죠. 그리고 자 안철수가 요번엔 당대표 나오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15분 동안 말씀드렸죠. 안 바뀌어요. 저놈보다는. 그냥 나경원으로 희생탄을 넣을 수뿐이 없어. 안철수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서 여당 내에 레드팀으로 각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유승민이가 그거를 2년 동안 하다가 흔적도 없이 없으시죠. 야수의 심장. 끙끙끙끙 그냥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특히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독하게 하면 안 돼요. 한마디 툭 던지고 몇 마디만 하면 돼. 요새 정치인들이 이게 SNS가 발달하니까 길게 쓰죠. 길게 쓰고 자주 쓰면은 그거는 국민 선택 못 받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대통령 된 분들 보세요. 사람들 보세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리더는 그들이 페이스북을 하려고 SNS를 해도 그거를 다 수용을 하고 그게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리더와 일반인이 다른 점이 뭐예요? 안철수 같은 경우가 간혹가다 말을 하는데 지금 당대표로 안철수가 들어가면은 이거 윤석열이 절대 안 바뀔 인간입니다. 윤석열을 보호해야 돼요.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지난 총선에 103석이고 이번 시험 108석이야. 더 많이 얻었어. 윤석열이 억울하게 당한 거야. 이재명 봐. 조국 봐. 비도덕적이야. 범죄자들이야. 이 프레임으로 또 국힘은 가져갈 것 같아요. 요새 애새끼들 그 차칭 보수라는 평론가들이나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논조를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럼 더 망하겠죠. 여기서 당대표로 안철수가 들어가면은 안철수도 당에 대해서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마. 윤석열 잘못한 걸 비판해야지.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그런 말 계속 하다가는 안철수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윤석열 권력이 3년 남았으니까. 근데 그 전에 쫓겨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쫓겨날 것 같아요. 윤석열은 안 바뀌었다. 그 다음에 국힘이랑 당의 근간이 지금 TK가 돼 있다. PK 일보하고. 그렇게 돼 있다. PK는 좀 달라요. 그렇게 돼 있다. 윤석열 정권을 지키자. 박근혜 같이 탄핵당할 수가 없다. 이 분위기로 가지 않겠어요? 그죠? 안철수는 요번에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은 독배를 마시는 꼴이에요. 그리고 너덜너덜하게 당하다가 쫓겨날 거예요. 그냥 레드팀으로서 윤석열 비판하고 국민의 목소리만 계속 대변하면 돼요. 앞으로는 안철수가 뭐라 그러면은 안철수의 안철수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또 선거라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나경원한테 그냥 몰아줘요. 2년 동안 무슨 일이 나는지 보면은 윤석열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TK 보수나 나이 든 사람들이 윤석열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기가 찹니다. 한 3일 동안 보니까 보수 평론가들이 윤석열은 뭐 잘못했냐? 윤석열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재명이라는 놈이 있지 않느냐? 또 이 논리로 가. 이 구도로. 그 프레임이 되지를 않아요. 다음 총 대선을 대비해서 안철수는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돼요. 내야 되고, 그 인터뷰 같은 거 말고, 방송에 간혹가다 출연하고, 그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형을 넓혀놔야 돼요.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안철수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안 들어요, 얘네들이.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3일 됐는데 벌써 결론이 났어요. 안철수는 자중하면서 뚜벅뚜벅 그리고 말 한마디 할 적에 툭툭 던지고 상대편으로 하여금 퀘스천 마크 의문부호가 와서 질문을 받는 태도를 취해야지. 안철수는 보면은 교사와 같고 그것도 초딩 교사와 같고 대학 교수와 같죠. 학생들이 질문하면은 꼼꼼히 인과관계를 설명해가지고
대답을 해주려고 그러죠. 보통 인터뷰 하는 거 봐도 방송에 나오면, 아, 그건요? 그게 아니고요? 아, 그건 이렇습니다. 그거 벗어나야 돼요. 제가 안철수 한번 만나면은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한 이게 유화력이나 친근감이 많이 부족하죠. 어깨 비비고, 등 비비고, 툭툭 치고, 술 마시고, 이런 게 없죠. 그죠? 안철수는 요번에 당대표에 출마 안 하긴다 그러잖아요. 의료갈등부터 해석해야 되겠다. 자기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법 이런 데 신경 써야 되겠다. 국민들이 찢어진 마음을, 분노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당대표 될 필요 없어요. 깨져요, 쟤네들.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는 한 안 돼요. 여기서 또 한동훈이가 직접 될 것 같아요. 한동훈이는 절대 못 들어오는 대신다, 나한테. 이까지 합니다.